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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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그리고 불이 돌아오렸네요.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재미있는 담소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잠시 후에 등장할 겁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사건은 소지현 검사의 고발이자 고백입니다. 예.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더군다나.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 등장하고 있는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하고는 또 부딪힌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예.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당시 시점에, 예. 안태근 이 검사가 검찰국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종 청문회 등 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국회 법사위에 예. 법무부 업무 점검할 때 보면 배석하는 사람이었거든. 예. 저하고 이제 부닥친 적이 있죠. 인사 예산을 다 담당하는 게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당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에서 한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법사위에서의 공방 녹취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보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한마디로 건방진 태도군요. 예. 그럼 뭐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 예, 저 상황이 예. 이제 제가 원래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LCT가 아니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포츠랑 미르재단 의혹이 이제 컸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하게 뭐 롯데 그룹 비리 수사 제대로 해라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예. 저 롯데 얘기는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예. 저거는 검찰에 보고를 했느냐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청와대와 내통하는 공식 창구가 예. 관례적으로 검찰국장이에요. 예. 검찰국장의 창구인데 그래서 검찰국장에게 그럼 LCT 사건은 당신이 보고해서 저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냐 예.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고 안 했다가 잡아떼거나 보고했다고 시인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뭐 너한테까지 내가 굳이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저 태도는 뭔가 하면은 저게 그냥 장관도 저한테 저렇게 답변을 못해요. 국회의원에게. 예. 근데 장관도 아닌 그 휘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백이 든든하다라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병우하고 수개월 동안 1000통에 가까운 전화 통화를 한 예.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뭐 1000통 이상 전화를 했다. 요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당사자가 지금 이 사건, 예, 서검사 사건의 바로 가해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검찰국장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가 이렇게 그렇죠. 뭐 나를 어떻게 상의하는, 건드려? 예.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나를 바로 그 말씀이죠. 예, 나를 어떻게 건드려? 근데 뭐 노회찬 의원이 당시 법사위에서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뭐 보고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당신이 뭘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 때 이제 느낀 것이 우리나라가 태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태형을 반대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서 정말 태형이 필요하다 이거는. 몹시 쳐라 이제. 네, 필요하다. 너무 가혹하시네요. 가혹한 게 아니고 그 가혹한 거는 뭐 몽둥이에게 가혹한 거죠. 몽둥이가 이제 항의할 것 같았어요. 제가. 하여튼 요 자체도 화제가 됐었어요.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법사에 출석해가지고 저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나. 예. 그 자체로 화제가 됐는데 이제 1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태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모시고 있을 때도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보면은 요직에 법무부 요직에 있었고 예. 그때 이 지금 서지현 검사에 대한 그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이죠 법적으로는 이 사건도 저는 그런 데서 나왔다 봐요. 그런 거죠. 이제 예. 권력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예.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감히 그런 이런 거죠. 태도가 있지 않고서야 맞은편에 장관이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본인의 그러니까 죄를 법적으로는 자기를 구제하기 힘들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죠. 저 이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였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시인한 거죠. 자, 이렇게 띄엄띄엄 이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띄엄띄엄 화제의 인물이 다시 한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건 당시에 검찰국장은 현 최규 의원인데 부인했죠. 예, 부인했지만은 이미 바로 그 당시에 그 또 다른 여자 검사 이문정 검사가 이 서지현 검사하고 이제 상담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알게 된 걸 검찰에서 이렇게 알고 이문정 검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그 무마하려고 했다는 걸 이문정 검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뭐 명백한 사실로 저는 간주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 왜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서 호통을 쳤다고 하니까. 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둘이 조용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이게 근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소시효 등 때문에 예. 이제 이게 사법적인 어떤 그 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간 점은 있지만은 이 서지현 검사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서 사실은 폭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걸 뭐 몰라서 폭로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알려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서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릴 때 이 네. 사건을 담은 글과 더불어서 첨부문서 2개를 같이 올렸어요, 사실은. 그 첨부문서 중에 하나는 뭔가면은 인사 불이익 당한 것에 대한 소명이고요. 예. 또 하나는 뭔가면 본인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도 보면 그 소설 내용 중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예. 아마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책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40대니까 72년생 박지현이다. 본인 이름이 지현이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소설적 인물로서 이제 자기는 72년생 박지현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제목 없는 소설인데, 제가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난 뒤에 본인이 허락한다면은 이 소설을 저는 소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갖고 네. 있는데 이 소설을 본인 허락을 얻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싶어요. 어허.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편 소설인데, 본인 단편 소설인데 예. 본인 얘기가 핵심 줄거리고 100% 있었던 일을 소설로. 아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타자화해가지고 어허. 타자화해가지고 소설로 썼는데 뭐 이게 뭐 그 본인이 뭐 검사이기 때문에 뭐 문학적 가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얼마나 좀 절절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사례들 있죠. 네. 그
거기 회사라고 표현돼 있어요. 검찰청을 회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성폭력 사례들이 또 등장을 해요. 아하.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서 검사가 이거가 잘 알 수 있는 저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법을 오랫동안 생각한 거군요. 이 사실 알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성폭력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알리긴 알려야 되겠고 또 본인도 본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야 되겠는데 연구도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한 거죠. 그러다 그걸 결국 보면은 먼저 돌아가신 일찍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고 남편까지도 나오고 그날 남편하고 같이 원래는 어떤 콘서트 가기로 했는데 네. 남편이 갑자기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콘서트장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이 장례식에 빈소에 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남편이 같이 콘서트 갔으면 자기는 빈소에 안 갔고 안태근으로부터 성추행 안 당했을 거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빈소에서 있었던 짧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분이 8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성추행 당했다고도 사실 봐야 돼요. 게다가 그때마다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얼마나 또 치욕적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누군가가 그 가해자를 단죄를 하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들 덮는 데다가 거꾸로 뭐 인사보복을 당한 거죠.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 또 꽃뱀이라는 얘기 듣고 얼마나 억울해. 상처가 엄청 영혼의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8년 동안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안태근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용서를 받으셨더라고요. 스스로. 예. 하나님은 구제했을지 몰라도 사람은 우리 그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 신호를 혼자 받으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이죠. 예. 제가 이 사건은 셀프 구제를 한 거죠. 예. 죄사함을 받으셨고 스스로 그 간증 동영상이 없었다면 안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네. 간증 동영상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8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결국 나서신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큰 사건이 안 나오는 동안 발생한 밀양 화재가 있었습니다. 밀양 화재가 있었는데 아마 제천 화재 때 정부에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이 됐다고 생각해서 밀양 화재가 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역풍이 불었어요. 그쵸? 예. 거기 가자마자 이제, 지도부에서 내각 총사퇴하라. 또 북한 챙기느라 국민 안전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요지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죠. 밀양이라는 지역 자체, 또 지방 소방 행정은 사실은 지자체장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화재 당일날 바로 내려갔었거든요. 예. 가서 당시에 그 밀양 소방서장이 예. 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37분이 이제 사망이 확인됐던 시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37명의 인명 손실을 막지 못했다. 네. 정말 죄송하다. 근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3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고 3분 만에 출동하면 엄청 빨리 온 거죠. 엄청나게 빨리 간 거죠, 사실은. 기다리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3분 만에 옵니까? 네. 그리고 가자마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 옆에 요양병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분들이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 94분이나 그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로부터 이제 또 구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불꽃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최상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초동대처도 잘 됐고 예. 이번에는 소방관의 잘못을 탓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37명
이 사망한 데 대해서 정말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 보거든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법이 잘못됐거나 제도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방 안전 관리를 갖다가 감독 기구가 정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방 정부잖아요. 밀양시, 경상남도 다 이런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소방자치가 된 게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 지휘 권한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첫날 홍준표 대표가 안 가길래 원내대표만 보내고 자기는 당분간 분향소 차려지면 가겠다는 식으로 미루더라고요. 모든 당대표가 그날 다 갔거든요. 네. 본인이 안 가길래 저는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네. 참 면목이 없어서 못 가는 모양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가가지고 엉뚱하게 무슨 이상한 얘기를 또 그 정권 총사퇴해야 된다는 식으로 돌려내는 거 보면 정말 이건 정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뒤도 안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여기 지방직 소방관들은 인사, 행정, 그 다음에 지휘권 전부 다 지자체 장에게 있거든요. 본인들에게 권한이 100%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도의원도, 그리고 시의원도. 90%, 예. 99%입니다.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 중에 예. 지역구 의원이 90%고 10%가 이제 비례 예. 후보인데 지역구 의원 중에 야당은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정의당입니다. 그렇군요. 여영국 의원이라고. 그렇군요. 예. 예. 깨알 같은 설명이지만은 거기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제일 먼저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스스로에게 묻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안이다 보니 사실은 시민들도 와서 이제 이런 자유한국당이 찬스라고 본 것 같은데, 정부를 공략할 찬스라고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당신들은 뭘 했냐,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았죠. 이번에는. 네. 그런 영상도 많이 찍히고. 자, 밀양 사건에 관해서는 정치적 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시작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불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국민의당 얘기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민주평화당과 평화민주당입니까? 평화민주당이군요. 아니죠. 민주평화당. 헷갈리네. 하여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와 평화. 민주와 평화에 들어있는. 민평당의, 창당, 발기인의 이름이 올라간 분들과, 그 다음에 대표 당원으로 국민의당에 올라간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어렵다는 식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만약 이때까지 그 어떤 문구나 조항도 다 싸그리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전당대회를 바로 할 거면, 전당대회, 이중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징계하면 되거든요. 예. 징계해가지고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데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전당대회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성사시키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아닌 방식으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말씀은 네. 전당대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관측은 뭔가면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게 되면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 전당대 참가자가 몇 명인지가 지금 확인이 네.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그게 여러 사람이 겹치는 네. 1000명 가까이 겹치는 이제 이중적인 그렇죠.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인데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재 예. 스코어. 그래서
모든 걸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통합 결정을 일단 네. 내리고야 말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 예. 저는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하다 안 하게 되면은 예.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지만은 예. 이 무리를 피하려도 다른 더 큰 무리를 갖다 범하는 그 전당대회가 어쨌든 3,000명 이상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3,000명 이상이 안 오지 않을까? 또 3,000명 이상이 왔는데 혹시 거기서 부결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부결되지는 않죠. 예. 부결이 될지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부결시키고 싶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모릅니다. 물론 모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느니 저쪽은 이미 분당해서 당 만든다고 하는데 뭐 전당대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위험 감수하면서 전당대회고 안 하고 할 방법을 찾아봐. 저는 거기서 나오는 전당대회 안 한다에 제가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돈이 많으시군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지금까지의 어떻게든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드라이브의 강도로 볼 때 전당대회조차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진 않는데 이때까지 안 될 거라고 했던 걸 다 방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 23곳의 비디오 중계 이런 거로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철해 나왔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여튼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대한 이제 교육 효과도 사실 있는 건데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시리즈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중재파는 사퇴를 해라. 조기 사퇴를 해라. 예, 그러고 그렇죠? 있죠. 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면은 안 된다. 예, 전당대회 무산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퇴는 못 한다. 그치만 백의종군을 하겠다. 끝나고 나서 사퇴한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예. 이 통합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 나는 이 통합 자체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중재파라고 불리우는 5명 예. 혹은 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요구가 네.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네. 사퇴를 갖다가 하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이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전에 사퇴하는 거였어요. 예. 요구가. 예.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요구를 약간 바꿔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왜냐하면 이제 사퇴할 용의가 있다. 다만 내가 사퇴하면 통합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주장이었죠. 대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하자마자 사퇴하라. 네. 그렇게 예, 바뀌었는데. 예, 뭐 결혼식 끝나고 물러가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 일단은 중재파와의 어떤 접촉에서는 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대해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난 다시 생각하겠다. 네. 이 결혼을 뭐 다 나가리 뭐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쪽에서의 누군가 대표 나와야 되니까 대표는 그럼 예. 본인과 뭐 박주선 의원과 같이 쓴다든가 이런 상황은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지금. 예, 그리고 거기는 지금 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몇 명이 참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국민의당보다도 3분의 1 이하로 적은 수기 예. 때문에 이 통합의 파트너가 잘 버텨주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묘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물러났는데 왜 당신은 안 물러나냐. 이 얘기가 국민의당으로부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네. 너도 물러나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했는데 통합의 주역은 다 없어지는. 시너지도 안 난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통합을 했는데
대표에서 물러가면 그러면 국민의당 쪽에서 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통합파 쪽에서 이 정당을 끌고 가버리면 바른정당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보수의 기치를 내리면 안 된다고 하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실컷 통합했는데 이렇게 흡수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싫다는 거죠, 또. 예. 뭐, 바른정당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서 임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마지막 남은 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뭐 하루 사이에 아마 내일까지는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국민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풀기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강 건너 물입니다. 강 건너 불 아닙니까, 지금? 불인 사회.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물이죠. 그래요? 예. 네. 강 건너에도 물은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전당대회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전당대회는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사실 이거 멈추거나 네. 후퇴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악을 택하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예, 네. 그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뭐 그 통합이 얼마나 갈지, 몇 개월을 갈지, 아니면 올해를 넘길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전당대회 이해 방식으로 통합을 선언할 수도 있다. 아, 예. 예,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인데, 예. 그렇게 엄청난- 되면은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되죠. 물론 제가 뭐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자, 매우 쳐라. 오늘 커다란 말씀을 남기고 매우 쳐라. 앞으로 가끔 써야 되겠습니다. 그거 따가지고 오디오로 매우 쳐라.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뭐 원내대표. 청와대 사이트에 또 태형을 부활시켜 주세요. 이런 게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조선시대 태형을 부활시켜주세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상의 시사 아이돌 고깃빛깔 김호준. 자, 원정원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허. 그 소피아 다뤘다고 누가 방금 전에. 네. 아, 저는 그 소피아 별로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럽니까? 일단 좀 무섭게 생겼고. 너무 무섭게 생겼어, 진짜.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 로봇계에서는 이제 언캐니 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게 사람에 가까워졌는데 사람이 아닌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반감을 느끼게 되는 당연하죠. 겁니다. 예. 정말 사람 같으면 또 감탄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설프게 사람 같은 거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걸 언캐니 밸리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소피아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는 사적으로 그렇게 애정이 안 가더라고요. 기술이 거기까지밖에 안 간 거죠. 아직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하기로 한 것이지 뭐 게으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언캐니 밸리. 네, 언캐니 밸리. 언캐니 밸리. 네, 로봇 용어입니다. 언캐니라는 게 뭐 불가사의한 이런 건데. 불편한 뭐 좀 안 좋은 이상한 계곡이라는 뜻인가요? 무슨 그렇죠. 뜻일까요, 이게? 예, 그런 얘기죠. 어쨌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갑자기 새로운 용어가 궁금해서 언캐니 밸리. 네.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쓰입니다, 사실. 일본 누군가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뭔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얘기는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의 과학굴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알파 제로 이야기도 드리고 하면서 그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좀 부담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왓슨의 무능함에 또 얘기를 했었고 왓슨의 무능함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얘기 비슷한 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지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갖고 있잖아요. 천궁이죠. 천궁, 예. 네. 텐궁. 텐궁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는. 예, 이게 이제 뭐. 텐궁이죠. 예. 예.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미국만큼이나 많은 로켓을 쐈다. 네. 중국이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텐궁이 한자로 천궁, 즉 하늘의 궁전이라는 의미로 좀 멋있게 지은 건데 이게 이제 그래비티 영화에 나옵니다. 혹시 그렇죠. 네. 예. 건너편에 있는 그렇죠. 예, 우주정거장으로. 예. 그래서 산드라 블록이 이제 여기에 어떻게 가가지고 네. 이제 지구로의 탈출에 활용을 하잖아요. 요게 길이가 한 10m쯤 되고 무게가 8.5톤이니까 예. 인공위성으로 작은 녀석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얘가 이제 곧 떨어질 예정입니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지금 2011년 9월에 발사가 됐거든요. 2011년 9월 뭐 별로 안 됐네요. 보통 이 정도면 그냥 수명이 다 됩니다. 그래요? 예. 우주정거장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의 수명은 그 정도였던 거죠. 물론 뭐 러시아 우주정거장 막 10년, 20년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죠. 예. 예. 또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있긴 네. 하지만 얘는 원래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게 설계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네네. 그래서 수명이 이제 한 7년 되니까 네. 다 돼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궤도를 이탈하면서 조만간 추락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추락이라. 이게 어떤 상태냐면 지금 지구 상공 270km에서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360km에서 돌고 있어서 예. 이미 90km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매일 2km씩 궤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대기권 진입할 때 불타고 뭐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 제가 날아가고 뭐 그 파편이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곧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다라든가 원하는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없어요 혹시? 그게 참 야리까리합니다 지금.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고도가 200km 안으로 떨어지면은, 들어오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2월, 3월 내로 추락할 것이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걱정되는 면이 있다면, 이 텐궁이 떨어질 지역,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돌고 있는 궤도가, 대략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 사이예요. 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과 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쿄, LA, 뉴욕, 마이애미, 리우데자네이루, 로마, 시드니, 베이징, 방콕, 뭄바이, 그리고 한국 전역이 포함되죠. 서울, 부산, 평양,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에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 한반도에 추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가능성이 목소리가.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만약에 추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추락하면 뭐 파편을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아무 피해도 없을 가능성이 99%이긴 합니다. 다 타버린다? 일단 지상으로 떨어지면 이제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다는 아니고 거의 이 부분이 약간 또 걸리는 건데 거의 다 타게 되고요. 조그만 거 하나 맞으면 죽어요. 그 떨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어디 표현 보니까는 나사 하나만 떨어져도 이게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속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원칙은 거의 다 타고 약간 잔해가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인구 밀집 지역이란 건 사실 굉장히 좁은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확률적으로 그렇죠. 제 말은. 예. 확률적으로 지구 이제 뭐 전체 면적에 비하여 바다도 많고 바다도 많고 황무지도 많으니까 예, 우리 뭐 한반도를 따지더라도 네. 산이나 이런 데도 많고 그렇죠. 도시는 전체에 얼마 안 되니 네. 따지고 보면은 그게 통제가 안 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거의 뭐 0.000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인 거 뭐 아닙니까? 수조 분의 1%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네. 예. 확률이 안심시켜주지 않는 영역이네요, 이거는 근데.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은 아니고 네. 과거에도 우주정거장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러시아에서 네. 이 우주정거장을 쏘고 나서 우주정거장이 소위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수리를 못하고 네. 생명이 다 있다 싶을 때 어느 지역에 떨어뜨리겠다라는 네.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중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떨어뜨릴 만한 기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래요? 중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1979년에 이제 미국의 스카이랩 떨어질 때는 네. 통제를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무게가 74.5톤이라서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얘는 의도적으로 이제 궤도를 조종해서 사람이 없는 인도양과 호주 사막 지역에 약간의 잔해가 떨어졌는데 네. 참 신기하게도 그런 와중에도 집 한 채를 부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거를 그 사람이 운이 좋은 거죠. 집 한 채가 손상됐습니다. 네. 그다음 말씀하신 건 이제 미르죠. 네. 예, 소련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도 2001년 3월에 네. 얘도 21톤짜리라 큰 겁니다. 네. 남태평양에 추락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건데 지금 좀 걱정하시는 대로 네. 텐궁 1호의 경우는 중국 측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궤도로 돌지 않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원하는 지점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죠? 궤도가 이상하다? 궤도가 이상하다든가 주변의 관측 결과 좀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중국 측에서는 당연히 부정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미사일 것도 발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인정을 안 하는 타입일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제력을 잃었다면 이제 정말 운이 나쁘면 사람이 사는 지역의 일부 잔해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우리 정부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거 어떻게 대비해요? 어떻게 떨어지는? 일단 정부는 한반도에 텐궁의 잔해가 떨어질 확률을 0.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고 생각보다 있네요. 높아요. 그러니까요. 0.0001%가 아니고 0.4% 높은 편이네요. 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0.4%라도. 예, 특히 대도시에 떨어지면 네. 그래서- 사드 안 됩니까? 사드? 사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사드 이거 텐궁 맞추면 안 됩니까? 네, 사드 그렇게 되면 사드가 우리 어떤 생명의 은인이 되는 그 상황이네요. 0.4%를 0%로 만들어버리는 사드. 그러면서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미 천문연구원에서 이것을 대비한 우주위험 대응 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죠? 대응훈련 했다기 이해가 안 이렇게 가는데. 숨고 이런 거 아닐까요? 잘 모르는데. 덜 놀래기 이런 건가요? 심호흡? 예,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려 천문연구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기정통부하고 예. 천문연구원이 텐궁 1호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긴 해요. 네, 그 0.4%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쳐다보면서 운이 좋기를 바라는 거잖아,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대비가 어떻게 대비가 되냐 이거지, 나는. 어디에 떨어질지는 추락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대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대비는 놀래지 말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 않도록 다 같이 참선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동심. 게다가 이게 지금 엄청난 크기의 덩어리로 떨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다 아니죠. 파편이 되니까. 조그만 파편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파편이 떨어질 것이냐, 얼마나 탈 것이냐.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것도 알 수가 없고 네. 한두 시간 전까지 알 수가 없고 대기권 진입하면서 얘가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예. 압력을 견디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한두 시간 전에는 알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 사실 그렇게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두 시간 전에 이게 그 한반도에 떨어질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부에서 네.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 요즘 문자 잘 오잖아요. 그렇죠. 다 보내가지고 재난 문자. 예. 콘크리트 건물 안에 계십시오. 가능하면 그런 정도의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운이 나쁘면 잔해가 이제 우리 집 옥상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옥상에 떨어져서 옥상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콘크리트를 조금 흠집을 내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충격량인지 모르겠네요. 초속 몇십 킬로미터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웬만한 잔해면 다 뚫고 들어올 거예요 아마. 집을 네. 근데 이렇게 운이 나쁘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이건. 중국을 나중에 탓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러면 네. 다음 시간 이걸 알아봅시다. 예. 그런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아스팔트, 아니, 그 콘크리트 두께는 얼마니까, 뭐 이런 거. 하여튼 좀 알아볼까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그럴 경우, 2시간 전에 이런 경보를 받을 경우, 요런 건물로 뛰어가시오라든가. 아, 그 건물들 지정을 해가지고. 물론 대부분은 안 뛰어가겠죠. 근데 마음에 안식을 얻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 듣고 말겠지만, 아, 거기 가면 되긴 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소위 말하는 중국의 과학 굴기에 어떤 시험대가 하나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컨트롤이 되느냐. 어떻게 원하는 대로 남태평양에 지금 떨어뜨릴 계획인데 그게 만약 안 되면 이제 중국이 과학적으로는 또 체면을 크게 구기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도 부럽네요. 인공위성을 쐈다가 이제 수명이 닿을 때까지 네. 수명이 다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아직 그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원정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기억이 없다는 건 몰라요. 막장입니다, 막장이야.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한마디로 건방진 태도군요. 예. 그럼 뭐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 예, 저 상황이 예. 그 이제 제가 원래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LCT가 아니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K 스포츠랑 미르재단 의혹이 이제 컸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하게 뭐 롯데 그 그룹 비리 그 수사 제대로 해라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예. 저 롯데 얘기는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예. 저거는 검찰에 보고를 했느냐 사실은 그 비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청와대와 내통하는 공식 창구가 예. 관례적으로 검찰국장이에요. 예. 검찰국장의 창구인데 그래서 검찰국장에게 그럼 LCT 사건은 당신이 보고해서 저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냐 예.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고 안 했다가 잡아떼거나 보고했다고 시인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뭐 너한테까지 내가 굳이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저 태도는 뭔가 하면은 저게 그냥 저 장관도 저한테 저렇게 답변을 못 해요. 국회의원에게. 예. 근데 장관도 아닌 그 휘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백이 든든하다라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병우하고 수개월 동안 1000통에 가까운 전화 통화를 한 예.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뭐 1000통 이상 전화를 했다. 요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당사자가 지금 이 사건, 예, 서검사 사건의 바로 가해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검찰국장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가 이렇게 그렇죠. 뭐 나를 어떻게 상의하는, 건드려. 예.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나를 바로 그 말씀이죠. 예. 나를 어떻게 건드려. 근데 뭐, 노회찬 의원이 당시 법사위에서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뭐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당신이 뭘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때 이제 느낀 것이 우리나라가 태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태형을 반대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서 정말 태형이 필요하다 이거는 몹시 쳐라 이제. 네, 필요하다. 너무 가혹하시네요. 가혹한 게 아니고 그 가혹한 거는 뭐 몽둥이에게 가혹한 거죠. 몽둥이가 이제 항의할 것 같았어요. 제가. 하여튼 요 자체도 화제가 됐었어요.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법사에 출석해가지고 저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나. 예. 그 자체로 화제가 됐는데 이제 1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태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모시고 있을 때도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보면은 요직에 법무부 요직에 있었고 예. 그때 이 지금 서지현 검사에 대한 그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이지 법적으로는 이 사건도 저는 그런 데서 나왔다 봐요. 그런 거죠. 이제 예. 권력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못했을 예.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감히 그런 이런 거죠. 태도가 있지 않고서야 맞은편에 장관이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예. 본인의 그러니까 죄를. 법적으로는 자기를 구제하기 힘들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였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시인한 거죠. 자, 이렇게 띄엄띄엄 이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띄엄띄엄 화제의 인물이 다시 한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건 당시에 검찰국장은 현 최규 의원인데, 예, 부인했죠? 예, 부인했지만은 이미 바로 그 당시에 그 또 다른 여자 검사, 이문정 검사가 이 서지현 검사하고 이제 상담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알게 된 걸 검찰에서 이렇게 알고 이문정 검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그 무마하려고 했다는 걸 이문정 검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명백한 사실로 저는 간주대역 사례들이 또 등장을 해요. 아하.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서 검사가 이거가 잘 알 수 있는 저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법을 오랫동안 생각한 거군요. 이 사실 알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성폭력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알리긴 알려야 되겠고 또 본인도 본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야 되겠는데 연구도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한 거죠. 그러다 그걸 결국 보면은 먼저 돌아가신 일찍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고 남편까지도 나오고 그날 남편하고 같이 원래는 어떤 콘서트 가기로 했는데 네. 남편이 갑자기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콘서트장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이 장례식에 빈소에 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남편이 같이 콘서트 갔으면 자기는 빈소에 안 갔고 안태근으로부터 성추행 안 당했을 거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빈소에서 있었던 짧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분이 8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성추행 당했다고도 사실 봐야 돼요. 게다가 그때마다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얼마나 또 치욕적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누군가가 그 가해자를 단죄를 하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들 덮는 데다가 거꾸로 뭐 인사보복을 당한 거죠.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 또 꽃뱀이라는 얘기 듣고 얼마나 억울해. 상처가 엄청 영혼의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8년 동안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안태근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용서를 받으셨더라고요. 스스로. 예. 하느님은 구제했을지 몰라도 사람은 우리 그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 신호를 혼자 받으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이죠. 예. 제가 이 사건은 셀프 구제를 한 거죠. 예. 죄사함을 받으셨고 스스로 그 간증 동영상이 없었다면 안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네. 간증 동영상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왜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서 호통을 쳤다고 하니까. 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둘이 조용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이게 근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소시효 등 때문에, 예. 이제 이게 사법적인 어떤 그 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간 점은 있지만은, 이 서지현 검사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서 사실은 폭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걸 뭐 몰라서 폭로했다 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알려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서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릴 때 이 네. 사건을 담은 글과 더불어서 첨부문서 2개를 같이 올렸어요, 사실은. 그 첨부문서 중에 하나는 뭔가면은 인사 불이익 당한 것에 대한 소명이고요. 예. 또 하나는 뭔가면 본인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도 보면 그 소설 내용 중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예. 아마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책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40대니까 72년생 박지현이다. 본인 이름이 지현이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소설적 인물로서 이제 자기는 72년생 박지현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제목 없는 소설인데 그 제가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난 뒤에 본인이 허락한다면은 이 소설을 저는 소설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갖고 네. 있는데 이 소설을 본인 허락을 얻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싶어요. 어허.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편소설인데? 단편 소설인데 예. 본인 얘기가 핵심 줄거리고 100% 있었던 일을 소설로. 아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타자화해가지고 어허. 소설로 썼는데 뭐 이게 본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좀 절절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사례들 있죠. 예. 그게 회사라고 표현돼 있어요. 검찰청을 회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성폭력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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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그리고 불이 돌아버렸네요.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재미있는 담소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잠시 후에 등장할 겁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사건은 소지현 검사의 고발이자 고백입니다. 예.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더군다나.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 등장하고 있는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하고는 또 부딪힌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당시 시점에, 예. 안태근 이 검사가 검찰국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종 청문회 등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국회 법사위에 예. 법무부 업무 점검할 때 보면 배석하는 사람이었거든. 예. 저하고 이제 부닥친 적이 있죠. 인사 예산을 다 담당하는 게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당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에서 한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법사위에서의 공방 녹취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그냥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보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모르는 것이지